네, CG 화면이 좀 바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100점 목표 시간이고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대가 조금 뒤로. 네, 좋습니다. 네. 개장 전에 하시다가. 자, 그 영화 신세계에 보면은 황정민 배우하고 이정재 배우하고 브라더 하죠. 네. 브라더 시리즈, 형제 시리즈인데 네네. 셀트리온 삼형제, 네네. 뭐 에코 삼형제. 이번에 이제 포스코입니다. 네. 포스코는 형제가 좀 많아요. 네. 칠형제 같은데. 네네. 여기는 뭐 부잣집이니까. 와, 네. 이거 많은데. 네. 홀딩스, 인터내셔널, 네. DX, 스틸리온, 뭐 포스코 엠텍, 포스코 ENC, 포스코 퓨처엠. 아, 네, 찾느라고 지금 좀 전에. 자, 오늘은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먼저 좀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실은 그 대우그룹에서 나온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사 회사인데요. 네. 2010년도에 그 포스코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좀 이렇게 재밌는 부분이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재미있는 흥미로운 부분 뭘까요? 네, 뭐 일단은 뭐 포스코 하면 요새 포스코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포스코와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철강주에서 이제 2차 전지주로 이렇게 다 막 뭐 다시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여기에 더해서 철강 또 뭐 다양한 부분을 포함해서 에너지 뭐 아니면 뭐 식량 이런 네. 부분까지 뭐 상사니까 당연히 그렇죠. 뭐, 종합 네, 네. 무역 네네네. 상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재밌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덩치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재밌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포스코가 원래 이제 포스코 P&S라는 이제 그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관계사를 합병도 했고 또 한편으로 여기에 포스코 에너지 이런 부분도 합병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사만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수출, 무역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생산, 뭐 제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새롭게 재편되는 그런 회사로 변모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대표이사도 통합법인의 대표이사가 나왔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정탁 부회장이라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합병 후에 최근에는 글로벌 친환경 종합 사업회사 이렇게 해서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예전에는 막 분할해서 네네네네. 찢어놓더니 네네네. 이제 또 쫙 또 합치고. 그렇죠. 네네. 또 한때는 포스코의 최대 약점이 건설. 네, 맞습니다. 네, 네. 포스코 건설이 이제 아파트 붐일 때는 더샵이라는 브랜드로 막 그렇죠. 좋았는데 네. 이게 뭐 어느 순간 힘들어지다 보니까 뭐 좀 이상해졌죠. 네네네. 자, 사업별 전략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뭡니까? 제가 그 사실 미얀마에 예전에 출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때 당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우 인터내셔널을 샀을 때 가장 수혜를 입은 게 뭐냐 하면 미얀마에 있는 천연가스 광구 가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짜 헬기 타고 가서 거기 이제 가스전 다 둘러보고 오고 그랬었는데 이 가스전이 진짜 코로나19 때 천연가스가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외화벌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체가 시가총액만으로 3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제 포스코 에너지랑 포스코 P&S 이런 것들을 다 합쳐버리면 이제 23조 가까이의 시가총액을 올리는 회사로 키워보자. 이게 지금 현재 청사진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에너지 사업 그래서 지금 이제 미얀마에서 한번 터졌으니까 인도네시아에도 한번 광구를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에너지 사업은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철강 부문에서도 포스코 P&S가 갖고 있는 철강의 유통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또 들고 들어와서 여기에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까지 붙여버리면 이거 역시 2030년까지 700만 대 이상의 구동 모터 코어 이런 것들의 신사업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식량 확보 신기한데 그렇죠. 이 포스코에서 어떻게 식량을 하지 했는데 이게 상사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글로벌 톱 식량 사업 회사 이렇게 도약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정밀 농업 또 스마트팜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상사들이 아예 이 시스템 자체를 팔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괜찮겠다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친환경 종합 사업 회사 이거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다가 갖다 팔겠다 이런 것도 있겠고 뭐 일단 관계사 중에 2차 전지 뭐 전기차 재료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대체해서 팔아주는 것만으로도 이 신성장 동력을 쌓을 수 있겠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이제 본인 회사 생각입니다. 네.
딱 좋죠. 에너지, 네. 철강, 식량, 신사업. 네. 부각되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거 하고 있어요. 아주 종합 그렇죠. 테마가 네, 될 수도 네, 네, 있는. 물론 회사가 그렇게 주가를 뭐 분양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색깔이 좀 다양하다. 네, 네. 자원 외교를 펼칠 당시 과거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빛을 못 발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또 다시 빛을 발하시는 그렇죠. 네. 미얀마 가스전. 네. 재밌네요. 자, 여기서 끝? 그래서 뭐 결론은 없나요? 포스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일단은 포스코와 관계사들이 합병을 했기 때문에 시너지가 더 날 것이다라는 이 부분 하고요. 지배 구조가 이제 깔끔해졌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탁 부회장 이후로 밑에서 쭉 해서 사업부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부분에서 대응이 굉장히 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한 번에 그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볼 때 좀 괜찮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포스코, 칠영 이게 상장된 기업 다 상장인 것 같은데. 네네네. 포스코의 다양한 형제들이 네. 지금 또 뭐 너무 지금 뭐 친한 그러네요. 경수로 또 많이 뜨고 있으니까. 네. 칠공주라고 해야 될까요? 포스코는. 다음은 이제 기업 LG전자 얘기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네. 화면으로 또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다. LG전자는 과연 프리미엄 전략으로 최대 실적을 노린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또 이게 그 올해 1분기에 LG전자가 정말 그 좀 초실적. 기념비적인 그런 실적을 냈는데 삼성전자를 영업이익에서 이겼다. 이거는 저희가 주변에 있는 LG전자에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으쓱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영업이익으로. 네, 영업 외에 특별이익이 네, 아니라.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했다는 거는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뭘 잘했냐 이런 이야기를 막 주변에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LG전자가 정말 잘한 부분이 뭐냐면 가전입니다. 가전. 특히 이제 가전에서 프리미엄 가전 쪽은 지금 좀 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그니처 이런 네. 이 브랜드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이 한국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굉장히 잘 먹혔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부각이 됐고요. 조금 더 저희가 찬찬히 이 회사가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린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 물류비에 있었습니다. 네. 물류비가 그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만 해도 물류비가 이제 굉장히 물동량이 많아지고 물류비도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에 수출을 하면 그 컨테이너를 쳐내지 못해서 뭐 미국 항구 앞에서 막 이렇게 그 컨테이너들이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 운임 단가가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이것 때문에 거의 4조 원 가까이를 이 물류비에 썼답니다. 근데 이 물류비가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분기에는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진 것들이 고스란히 지금 영업이익률로 반영됐다. 한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물류비가 전체 매출의 4.7%나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3%가량으로 줄어들면서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니까 물류비 절감이 아무래도 호실적의 한 키포인트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프리미엄 제품군에 더 힘을 실어주는 전략 추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에 더 밀어주겠다. 네. 가전에 계속? 네, 네. 이게 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제너럴 일렉트릭 아니면 G. 뭐 옛날에 뭐 밀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전의 명가들이라고 이런 일반 것들이 치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 월풀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전 제품의 1등은 월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LG전자가 4년 전, 5년 전부터 사실은 세계 가전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생활 가전의 세계 1위 자리는 LG전자다. 이거는 뭐 공고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유재철 사장이 또 이렇게 해서 이런 1등에 맞춰서 승진도 했고 그래서 유재철 사장 같은 사람이 지금 현재 사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가전 쪽으로는 더 프리미엄군을 힘을 주는 전략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2002년 9월 생활가전 글로벌 핵심 생산기지 미국에 지금 두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탁기하고 건조기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건데 이게 통합 일체형 가전 제품을 지금 미국 이제 현지에서 생산하는 그 시스템도 지금 갖췄습니다. 근데 또 북미는 소비자들의 80%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함께 구매하는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현지 생산이 본격 가동화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하이엔드급 가전 제품에 대한 구매가 늘어나면 그만큼 영업이익률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함께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 프리미엄 잘 되는 거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LG의 전략이고, 뭐 전장 쪽도 이게 연결이 또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 구광모 회장이 처음에 이렇게 취임했을 때 네.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전자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장 제품 LG 전자, LG 이노텍 이런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다 전기, 전장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중에서 특히 전기 자동차용 부품으로 굉장히 많이 차별화를 했는데 이 네. 부분이 지금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그룹에서 지금 수주한 실적은 한 70조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LG전자가 앞으로 수주액이 이제 넉넉하니까 앞으로 이쪽에서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건 뭐 자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또 뉴스에 이 하이엔드급 상용차로서는 이제 뭐 슈퍼카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벤츠라는 브랜드를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벤츠의 또 하이엔드는 플래그십이 이제 마이바흐? 네네. 마이바흐 EQS 모델인가요? 보니까 네네네. 중앙에 이제 센터 패시아 포함해서 와 스크린이 여기 다 덮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덥지만요. 그 뒷좌석에서는 이제 스크린이 이렇게 내려오고 또 그다음에 그 창문, 그 창문에서는 창문이 쭉 올라가면 창문이 올라가는 이 자체가 이제 스크린이 된다. 그러니까 LG하고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자, 이거 또 LG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신상한 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에 신규 기업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그 흥행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이크로2 나노. 네. 맞죠? 네네, 마이크로2 나노. 띄어쓰기를 어디서 해야 되죠? 마이크로2 나노. 마이크로2 나노. 네네. 이렇게, 마이크로2 나노로 마이크로에서 이제 네. 나노로 간다. 그러니까 뭐 레포트들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자료들. 네네네. 이게 보니까 그 반도체 검사용 부품 회사다. 여기까지는 뭐 다 알려져 있고, 뭐 영업이익률도 20% 가까이 된다. 이런 것들 뭐 좋은 회사인 거는 다 알겠죠. 근데 이제 청약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청약 일단 기관 청약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일반 청약 오늘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마이크로2 나노가 이제 프로브 카드라는 게 있어요. 프로브 카드라는 거 미세 전자 기계 시스템을 접목했다. 이게 이제 그 좀 화두인데 이게 이제 MEMS 프로브 카드라는 이 좀 용어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반도체 칩에 검사 장비 전기 신호를 연결해서 반도체 실리콘 원판 위에 있는 각각의 직접 회로가 설계대로 형성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작동하는지 이걸 보는 그런 검사하는 부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브 카드, 뭐 테스트 네네. 소켓,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이 있는데, 자 수요 예측에서 흥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도 그 열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나요? 네, 일단 뭐 기관 투자자의 그 대상으로 했던 수요 예측에서는 그 지난 10일하고 11일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때 청약률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 경쟁률이 1,717대 1. 그리고 여기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외에 있는 기관들이 무려 1,815개 회사가 여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 예측에서는 그래서 99%가 상단 이상 가격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일단 기관들은 굉장히 이 회사를 좋게 보는구나 이렇게 했고요.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모 주식 수는 100만 주, 그리고 100% 신주 모집 방식이고 총 공모 금액이 155억 원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낮게 좀 형성을 해놓으니까 지금이 좀 싼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상장 예정인 마이크로2 나노라는 기업까지도 봤습니다. 네. 최근에 그 기업들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시장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고 네. 목표 주가도 상향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던데 네. 무슨 내용인가요? 뭐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 뭐 삼성전자 사실은 뭐 1분기에 실적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네. 이야기 하고 있고 올해도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해도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그 목표 주가를 사실은 낮추거나 앞으로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어제 그리고 지난주까지 목표 주가를 다시 보고서를 내는 외국계 증권사 중에 상당수가 이제는 목표 주가를 좀 올려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골드만삭스나 HSBC, 미주호 이런 쪽에서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모두 올려잡았습니다. 네. 특히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4,000원에서
77,000원 조금 올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골드만삭스가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메모리 실적 악화로 회사의 단기 수익은 좋지 않겠지만 여기까지는 다 비슷하죠. 네. 그런데 이제 감산을 했기 때문에 감산으로 인해서 메모리 재고 수준이 2분기에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체 실적이 2분기까지는 바닥인데 그 이후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골드만삭스 높게 잡았고요. 네. HSBC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다는 부분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더 빨리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디램과 낸드 모두 15에서 20% 수준일 것으로 감산량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75,000원의 목표 주가였는데 네. 지금은 88,000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많이 알수록 시장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 100점 무패 코너였고요.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